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콩팥 아시죠? 콩팥은 우리말이고 신장은 한자어입니다. 우리 주변에 신장 투석하시는 분 많이 보고 계실 겁니다. 혈액 투석 주 3회 4시간씩. 끔찍하시죠? 이런 봉변을 당하지 않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잘 들어보시고 건강한 노후를 위해 미리부터 실천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 얼굴이 부어 있거나 밤에 화장실에 자주 가시는 일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요즘 들어 쉽게 피곤하고 몸이 무거우시진 않나요? 이런 증상들이 단순한 노화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우리 몸의 정화 공장이라 불리는 콩팥에서 보내는 위험 신호일 수 있거든요. 콩팥은 한번 망가지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소중한 장기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올바른 생활 습관만 지켜도 100세까지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오늘은 콩팥을 망가뜨리는 나쁜 습관들과 콩팥을 건강하게 지키는 비법들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들어보시면 분명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일부 콩팥이 보내는 위험 신호들. 콩팥의 역할과 중요성. 우선 콩팥이 우리 몸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아볼까요? 콩팥은 하루에 우리 혈액을 약 50번 정도 걸러줍니다. 쉽게 말해서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는 정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혈액 속의 노폐물과 독소를 걸러내고 필요한 영양분은 다시 몸으로 돌려보내는 정말 정교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혈압을 조절하고 적혈구를 만드는 호르몬을 분비하며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비타민 D도 활성화시킵니다. 이렇게 중요한 콩팥이 제 기능을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몸 전체가 독소로 가득 차게 되겠죠. 콩팥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초기 증상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변의 변화입니다. 아침에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보실 때 한번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거품이 많이 나고 잘 사라지지 않으면 단백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상적인 소변은 거품이 생겨도 금세 사라져야 해요. 그리고 소변 색깔도 중요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셨는데도 진한 노란색이거나 반대로 너무 맑고 투명하다면 콩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건강한 소변은 연한 노란색이 정상입니다. 또한 소변을 보는 횟수도 체크해 보세요. 평소보다 자주 화장실에 가거나 특히 밤에 자다가 2~3번 이상 깨서 소변을 본다면 콩팥 기능 저하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두 번째, 몸의 붓기 현상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두덩이가 푸석푸석하게 부어 있거나 오후가 되면서 발목이나 정강이 부위를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자국이 남는다면 이것도 콩팥 기능 저하의 신호입니다. 건강한 콩팥은 우리 몸의 수분량을 정교하게 조절합니다. 하지만 기능이 떨어지면 불필요한 수분과 염분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서 몸이 붓게 되는 거죠. 세 번째, 만성 피로와 집중력 저하입니다. 요즘 부쩍 피곤하고 기운이 없다고요? 충분히 잤는데도 개운하지 않고 집중력이 떨어져서 TV도 제대로 못 보시겠다고요?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노폐물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아서 혈액이 탁해집니다. 또한 적혈구를 만드는 호르몬 분비도 줄어들어서 빈혈이 생기죠. 이런 이유로 만성적인 피로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 혈압 상승입니다. 평소에 혈압이 정상이었는데 갑자기 혈압이 오르기 시작했다면 또는 고혈압 약을 먹고 있는데 조절이 잘 안 된다면 콩팥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콩팥은 혈압을 조절하는 중요한 장기입니다.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혈압 조절 능력도 함께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2부, 콩팥을 망친 잘못된 습관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빈속에 커피부터 마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복에 카페인을 대량으로 섭취한 거죠. 그 다음엔 아침 운동을 나가기 전에 무릎 관절이 아프다고 진통제를 복용했습니다.
아침 식사로는 김치찌개나 된장찌개를 드셨는데 간이 세다고 느껴도 원래 한국 음식은 이래야 맛있다며 짜게 드셨어요. 여기에 밥 한 공기, 김치, 젓갈까지 함께 드시니까 나트륨 섭취량이 하루 권장량의 3배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마치고 나서는 갈증이 난다고 이온 음료를 벌컥벌컥 마셨어요. 물 대신 당분이 많은 음료를 자주 마신 거죠. 이런 생활을 2년 정도 계속하신 결과 건강검진에서 크레아티닌 수치가 정상의 300까지 올라갔습니다. 콩팥 기능이 30%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제서야 심각성을 깨닫고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커피는 하루 한 잔으로 줄이고 공복에는 절대 안 마시기, 진통제는 꼭 필요할 때만 의사와 상의해서 복용하기, 음식은 되도록 싱겁게 먹기, 이온 음료 대신 물 마시기를 실천하셨어요. 1년 후 재검사에서 크레아티닌 수치가 많이 개선되었지만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오지는 못했습니다. 한번 손상된 콩팥은 완전히 회복되기 어렵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당뇨병 환자셨는데 혈당 관리는 잘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잘못된 습관들이 콩팥을 망가뜨린 경우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수분 섭취 습관이었습니다. 평소에 물을 정말 안 드셨어요. 하루에 물 한 컵도 제대로 안 마시고 대신 짠 국물이나 찌개 국물로 수분을 보충하셨거든요. 물은 맛이 없어서 못 마시겠다고 하시면서 콩나물국, 미역국, 김치찌개 같은 짠 국물만 드셨어요. 게다가 건강에 좋다는 말만 들으면 검증되지 않은 건강보조 식품들을 이것저것 많이 드셨어요. 홍삼, 오메가3, 칼슘, 비타민, 각종 한약재 우린 물까지 하루에 10가지 넘게 드신 가죠. 이런 습관을 3년 정도 계속하신 결과 만성 탈수 상태가 되었고 콩팥에 과도한 부담을 주게 되었습니다.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면서 콩팥의 미세한 혈관들이 막히기 시작한 거예요. 건강검진에서 단백뇨가 발견되었고 소변 검사에서 혈뇨도 나왔습니다. 콩팥 기능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어요. 그래서 뒤늦게 습관을 바꾸셨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기 시작하고 짠 음식을 줄이고 불필요한 보조식품들을 대부분 끊으셨어요. 그 결과 더 이상 나빠지는 건 막을 수 있었지만 이미 손상된 부분은 회복하기 어려웠습니다. 이 두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작은 잘못된 습관들이 쌓여서 콩팥에 큰 손상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손상된 콩팥은 되돌리기가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3부 콩팥을 지키는 올바른 생활 습관. 수분 섭취의 기술. 이제 콩팥을 건강하게 지키는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수분 섭취입니다. 아침 기상 직후의 황금 습관.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것입니다. 찬물도 뜨거운 물도 아닌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물이 좋아요. 왜 미지근한 물이어야 할까요? 차가운 물은 위장에 자극을 주고 혈관을 수축시켜서 혈압을 순간적으로 올릴 수 있어요. 반대로 너무 뜨거운 물은 위 점막을 자극할 수 있고요. 물을 마실 때도 기술이 있습니다. 벌컥벌컥 급하게 마시지 마시고 입안에서 굴려가면서 5분 정도에 걸쳐 천천히 마셔보세요. 이렇게 하면 위장에 부담 없이 콩팥에 수분이 서서히 공급됩니다. 밤사이 8시간 동안 우리 몸은 수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혈액이 끈적해진 상태입니다. 아침 첫 물 한 잔이 이 끈적한 혈액을 묽게 만들어서 콩팥의 부담을 덜어주는 거예요. 하루에 물을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체중 1kg당 30ml 정도가 적당합니다. 60kg이시면 1800ml, 대략 물컵 9잔 정도네요. 하지만 심장이나 콩팥에 문제가 있으시거나 이뇨제를 복용하고 계시다면 의사와 상의해서 적정량을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중요한 건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입니다. 2시간마다 물컵 한 잔씩 나누어서 마시면 콩팥에 무리가 가지 않아요.
식사 30분 전까지는 물을 마셔도 되지만 식사 중이나 식사 직후에는 물을 많이 마시지 마세요. 소화액이 희석되어서 소화에 방해가 될 수 있거든요. 식후 1시간이 지난 후에 차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인의 염분 섭취량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 주범이 바로 국물 음식들이에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라면 같은 음식의 국물에는 엄청난 양의 나트륨이 들어 있습니다. 국물 음식을 완전히 끊기는 어렵겠죠?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국물은 조금만 마시고 건더기 위주로 드시거나 국물을 끓일 때 소금이나 간장을 평소의 절반만 넣어보세요. 처음엔 심심하게 느껴져도 일주일이면 익숙해집니다. 빵, 시리얼, 과자, 햄, 소시지, 치즈 같은 가공식품들에는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많은 염분이 들어있어요. 가공식품을 살 때는 영양성분표를 꼭 확인해서 나트륨 함량이 낮은 제품을 선택하세요. 김치나 젓갈 같은 전통 발효식품도 염분이 많죠. 먹기 전에 찬물에 살짝 헹궈서 드시거나 평소보다 적은 양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천연 조미료를 활용하세요. 음식이 심심하다고 느껴지면 소금 대신 천연 조미료를 사용해 보세요. 다시마, 멸치, 버섯으로 우린 육수는 감칠맛이 좋으면서도 염분은 적어요. 마늘, 생강, 양파, 허브류를 활용하면 싱거운 음식도 맛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콩팥 건강에 가장 좋은 운동은 가벼운 유산소 운동입니다.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가벼운 등산 같은 운동이 좋아요. 이런 운동들은 혈압을 안정시키고 혈액순환을 개선해서 콩팥에 신선한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해 줍니다. 운동 강도는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의 가벼운 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콩팥에 무리를 줄 수 있어요. 주 3회 한 번에 30분 정도가 적당하고 무엇보다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혈압은 콩팥을 망가뜨리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높은 혈압이 콩팥의 미세한 혈관들을 손상시키기 때문이에요. 집에서 혈압을 재실 때는 아침에 기상 후 1시간 이내,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재는 것이 좋습니다. 측정 전 5분 정도 편안히 앉아 계신 다음에 재세요. 혈압약을 처방받으셨다면 절대 임의로 끊지 마시고 꾸준히 복용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피부터 찾으시는데 이건 콩팥에 좋지 않습니다. 공복에 카페인을 섭취하면 혈압이 급상승하고 콩팥에 과도한 부담을 주게 돼요. 커피를 드시려면 아침 식사 후 30분 정도 지나서 드시고 하루에 2잔을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디카페인 커피나 보리차, 옥수수 수염차 같은 대안도 있으니 서서히 바꿔보세요. 무릎이 아프다고 어깨가 아프다고 소염 진통제를 매일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진통제는 콩팥 혈류량을 줄여서 콩팥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아프실 때는 우선 찜질이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 의사나 약사와 상의해서 최소한의 용량만 복용하세요. 소변으로 건강 상태 체크하기. 소변 색깔 체크법. 매일 아침 첫 소변의 색깔을 확인해 보세요. 연한 노란색이면 정상. 진한 노란색이면 수분 부족. 거의 무색이면 수분 과다. 붉은색이나 갈색이면 즉시 병원에 가야 합니다. 거품료 확인법. 소변을 본 후 변기물의 거품을 관찰해 보세요. 거품이 많고 5분 이상 사라지지 않으면 단백뇨일 가능성이 있으니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정기 검사의 중요성. 꼭 받아야 할 검사들. 소변 검사 단백뇨 혈뇨 확인은 6개월마다. 혈액 검사 크레아틴인 사구체 역과율은 1년마다. 혈압 측정은 매일 또는 주 1회. 당뇨가 있으시면 당화혈색소 검사는 3개월마다. 이런 검사들을 정기적으로 받으시면 콩팥 문제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어요. 5부 콩팥에 좋은 음식과 피해야 할 음식. 수분이 풍부한 음식들은 콩팥에 도움이 됩니다.
오이, 수박, 참외 같은 수분이 많은 과일과 채소들은 자연스럽게 수분 섭취를 늘려주고 이뇨작용을 도와서 콩팥 건강에 좋습니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들. 블루베리, 크랜베리, 사과, 배 같은 과일들과 브로콜리, 양배추 같은 채소들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콩팥을 보호해줍니다. 저단백 식품들. 콩팥 기능이 떨어진 상태라면 단백질 섭취를 조절해야 합니다. 살코기보다는 생선을, 붉은 고기보다는 흰 고기를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고나트륨 식품들은 피해야 할 음식입니다. 라면, 찌개류, 젓갈류, 장아찌, 가공육류, 햄, 소시지, 치즈 등은 가능한 피하시거나 양을 줄이세요. 고단백 식품들. 콩팥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과도한 단백질 섭취는 콩팥에 부담을 줍니다. 고기, 생선, 달걀, 두부 등의 섭취량을 적절히 조절하세요. 인공 감미료와 방부제.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각종 첨가물들은 콩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가급적 자연식품을 선택하세요. 6부 스트레스 관리와 수면의 중요성. 스트레스는 혈압을 높이고 면역력을 떨어뜨려서 콩팥 건강에 악영향을 줍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콩팥 기능 저하를 가속화시킬 수 있어요. 효과적인 스트레스 관리법. 호흡 운동. 하루에 10분 정도 복식 호흡을 해보세요.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뱉는 것을 반복하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혈압도 안정됩니다. 명상이나 산책. 자연 속에서 가벼운 산책을 하거나 조용한 곳에서 명상을 하는 것도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취미 활동. 독서, 원예, 요리, 음악 감상 같은 즐거운 활동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세요. 충분한 수면 시간. 하루 8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면 부족은 혈압 상승과 면역력 저하를 일으켜서 콩팥에 나쁜 영향을 미쳐요. 규칙적인 수면 패턴.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만드세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콩팥은 한번 망가지면 되돌리기 어려운 소중한 장기라는 것, 그리고 작은 생활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평생 건강하게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3가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세요. 이 작은 습관 하나만으로도 콩팥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짠 음식을 줄이고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국물은 건더기 위주로, 가공식품은 가능한 피하시고 하루에 물 8잔 정도를 나누어서 마시세요. 셋째, 공복에 커피나 진통제를 드시지 마세요. 식후 30분 이후에 적당량만 드시고 진통제는 꼭 필요할 때만 의사와 상의해서 복용하세요. 이 3가지만 지키셔도 여러분의 콩팥은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정기검진입니다. 아무리 건강한 생활을 하셔도 정기적으로 소변 검사와 혈액 검사를 받아서 콩팥 상태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기 발견이 가장 확실한 예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콩팥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무엇을 마실 것인지, 어떤 음식을 먹을 것인지, 어떻게 생활할 것인지에 대한 작은 선택들이 10년, 20년 후 여러분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변화는 천천히 일어나기 때문에 당장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꾸준히 실천하시면 3개월 후부터는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고 6개월 후부터는 검사 수치에서도 변화를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오늘부터 콩팥 건강 지키기를 시작해보세요. 100세까지 건강한 콩팥, 건강한 삶을 사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